안녕하세요, 부모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당귀라는 한약재 들어보셨죠? 물론 아시죠. 부모님 세대에서 당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당귀, 그냥 여성분들이 드시는 보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귀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마치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반 친구가 알고 보니 숨겨진 재능이 엄청난 것처럼 말이에요. 당귀의 이름부터 재미있어요. 당귀라는 이름이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뜻이래요. 요즘 말로 하면 리피트 구매 유발 약재 정도 될까요? 옛날 사람들도 참 네이밍 센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당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약재예요. 조선시대부터 궁중에서도 사용했고 민간에서도 널리 쓰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당귀가 원래 중국에서 온 친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자란 당귀가 오히려 더 좋다고 해서 참당귀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외국 브랜드보다 국산이 더 좋은 경우처럼 말이에요. 당귀의 생김새도 독특해요. 뿌리는 길쭉하고 갈색빛이 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특유의 향이 있어요. 처음 맡아보는 분들은 이게 뭔 냄새야?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냄새가 그리워져요. 마치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한약 냄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 당귀는 남성분들에게도 정말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귀하면 여성 전용 이렇게 생각하셨죠? 천만에요. 당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친구예요. 마치 김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쿠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지고 피부색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몸 전체가 활기차져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페룰산이에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항산화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녹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철이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되는데 당귀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녹방지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아요. 리구스틸라이드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랄까요? 당귀의 또 다른 특징은 성질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온성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특히 추운 겨울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마치 내장된 난방기를 켜는 것 같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당귀를 그냥 달여서 드시기만 하셨나요? 사실 당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달여서 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음식에 넣어서 요리할 수도 있고 술을 담글 수도 있어요. 당귀술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물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술보다는 차로 드시는 게 좋겠지만요. 당귀차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당귀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보통 물 1리터에 당귀 20-30g 정도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좋은 당귀차가 완성돼요. 색깔이 갈색으로 우러나오고 특유의 향이 나면 다 된 거예요. 당귀의 맛은 어떨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쓴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쓴맛이 바로 당귀의 매력이에요. 마치 인생이 쓴맛도 있어야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당귀도 이 쓴맛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물론 너무 쓰시면 꿀이나 대추를 넣어서 드셔도 돼요. 당귀를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좋은 당귀는 뿌리가 굵고 단단하며 색깔이 갈색에서 황갈색 정도가 좋아요. 너무 말라서 부러지기 쉬운 것보다는 적당히 유연한 것이 좋아요. 마치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처럼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까지 들여다봐야 해요.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좋고 밀폐용기에 넣어서 상온에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가끔 당귀에 작은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귀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은 법이잖아요. 당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임신하신 분들은 당귀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당귀가 자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치 좋은 약도 시기와 상황을 잘 맞춰서 써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당귀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다 보니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당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건조된 당귀 기준으로 하루 3-9g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3g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마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해요. 당귀를 다른 약재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귀와 궁합이 좋은 약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천궁이나 작약, 숙지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약재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계절별로 당귀를 드시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활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드시고 여름에는 조금 더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너무 많은 당귀를 드시면 몸에 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귀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닭고기와 함께 삼계탕을 끓일 때 당귀를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또 돼지고기와 함께 끓여서 보양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약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재료로도 활용해 보세요. 당귀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귀를 우린 물로 밥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밥에 은은한 당귀 향이 배어서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리워지는 맛이에요. 당귀 재배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당귀는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해요. 당귀가 자라는 데는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키워주셔야 해요. 당귀꽃도 예쁘다는 거 아세요? 여름에 하얀 작은 꽃들이 우산처럼 모여서 피는데 정말 예뻐요. 마치 하얀 레이스처럼 보이기도 해요. 당귀를 약재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관상용으로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귀의 잎도 버릴 게 없어요.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말린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실 수 있어요. 뿌리만 쓰는 게 아니라 잎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알뜰한 식물이죠. 마치 닭 한 마리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당귀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당귀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마치 마음의 마사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에도 당귀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당귀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당귀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당귀를 드시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보통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시세요. 마치 독한 술을 공복에 마시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당귀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끓는 물보다는 80-90도 정도의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당귀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마치 녹차를 우릴 때와 비슷한 원리예요. 당귀를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처음에는 다른 약재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 당귀만 단독으로 드셔보세요. 그래야 당귀의 맛과 향 그리고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새로운 음식을 처음 먹을 때처럼 말이에요. 당귀의 품질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좋은 당귀는 향이 진하고 뿌리가 단단해요. 또 색깔이 균일하고 곰팡이나 벌레 먹은 흔적이 없어야 해요. 마치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과 같은 거예요.
당귀를 구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원산지도 확인하세요. 국산 당귀가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귀를 드시면서 느끼는 변화도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2-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운동을 시작했을 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당귀와 관련된 속담도 있어요. 당귀 먹고 당당해진다는 말은 없지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귀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당귀를 드시는 동안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몸의 변화나 기분의 변화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보실 때 재미있을 거예요. 아, 이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당귀차를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당귀차 한 잔씩 대접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당귀에 대한 옛날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옛날 중국에서는 당귀를 여성의 인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좋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친구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당귀를 활용한 전통 요리법도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당귀 삼계탕, 당귀찜닭, 당귀죽 등등 정말 다양해요. 우리 조상들도 당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현대인들도 이런 전통 요리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귀를 드시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만약 드신 후에 몸에 열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으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맞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당귀의 미래도 밝아 보여요. 요즘 천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귀도 더 주목받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당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치 홍삼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귀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이 당귀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거든요. 당귀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에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당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가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 길게는 3-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당귀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당귀와 친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귀가 여러분의 건강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